뉴스파이터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요. 정말 경찰에게는 집요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차량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도심의 도로를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운전자가 다급했던 이유는 이 장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란불이 켜지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건너려고 하는 순간 검은색 차량이 저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지금 다른 각도에서 찍힌 장면인데요. 저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CCTV에 남겨진 장면을 보니까 지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보행자 고통을 호소하는데 전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달아나는 장면이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네. 저렇게 빠르게 속도를 올리고요. 신호까지 무시하면서 달렸다고 하는데 무려 12km를 저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차량의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경찰은 당초에 저 차량을 추적하는 데 좀 애를 먹었다고 하네요. 지금 앞서 이 차량에 저 사고를 낸 차량의 왼편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을 보면 이 보행자 입장에서는 건너가도 좋다는 파란불이 들어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저 장면을 보였던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차량 입장에서는 빨간불이겠죠.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래서 당연히 보행자는 건너겠죠. 그런데 저 가해 차량 앞서 보셨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저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었어요. 아무런 구호 조치뿐만 아니라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 강남대로에서 성수대교까지 가는데요. 네. 총 5번의 신호를 다 위반하고 갑니다. 네. 집까지 아마 11.5km였는데요. 네. 8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시내 도로를 평균 90km의 속도로 달린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시내 도로인데. 네. 그런데 저렇게 현장에서 사람,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내뺐던 저 운전자, 당시에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목격자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점등을 시작을 해서 보행자분께서 저 보행을 시작하고 계셨고요. 한 5분의 2 정도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차량 후방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보행자는 그걸 인지를 한 채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치인 상황이었고요. 피해자가 거의 공중에 떴다가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는데 브레이크만 잠깐 밟는 듯 하다가 계속 가속해서 도망을 했거든요. 사고 당시 상황이요, 너무 처참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 피해자분이 차량에 부딪혔을 때 몸이 공중에 붕 뜰 정도였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심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뭐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에 부딪혀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충격이 큰지 공중에 분 떠가지고 3m 이상 떨어진 곳에 이제 쓰러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추 몇 주가 나왔냐면 전추 16주가 나왔습니다. 전치 16주요? 보통 우리가 가벼운 폭행 같은 경우는 2주, 4주만 나와도 굉장히 심한 폭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16주면 이건 완전히 중상이고 피해자가 그만큼 크게 다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렇게 현장에서 줄행랑을 친 저 운전자를 과연 잡을 수 있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저런 못된 사람 잡으면 꼭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수사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경찰이 이 사고 당시에 주변의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때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주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그 번호판이 잘 보이지가 않았고요. 운전자도 특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초기에는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 경찰들의 눈에 딱 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냐 하면 바로 고장난 차량의 안개등 한쪽이었어요. 아하, 그러네요. 차량은 보통 안개등이 양쪽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네. 한쪽이 안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안개 등이 한쪽이 안 들어온 차량을 특정을 하고 이 CCTV를 250대를 무려 확인을 하면서 이 차량의 도주 경로를 추적을 했고요. 네. 이 추적을 한 지 한 달 만에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네. 용의 차량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하. 보세요. 지금 앞서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를 비추는 CCTV를 보면 저 차량이 이 사고를 내고 보세요. 도주를 하는 게 찍히긴 찍혀요. 저 차량의 형체는 찍힙니다만 지금 저 CCTV상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이 안 돼요. 요즘 CCTV가 선명하지 않다, 이 해상도가 별로 안 좋다 하는 말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 정도일 줄 몰랐어요. 지금 차량이 도망가는 건 찍혔습니다만 저 차량의 넘버가 번호판이 뭔지 전혀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이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CCTV를요, 1대 CCTV를 250대, 이게 말이 250대죠? 저거 눈 빠질 거예요, 진짜. 그걸 일일이 경찰분들이 다 들여다 본 다음에야 저 사람을, 저 파렴치한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동철 교수님, 대한민국에서요, 뺑소니범은 뉴스파이터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다 잡힙니다, 진짜. 다 잡혀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무조건 또 잡아야 되겠죠. 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뺑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심리를 보면, 범죄에 대한 일상 활동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일상 활동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체득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 일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과실을 이제 따져보거든요. 자, 따져보는데 이게 몸에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계속 체득이 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것이죠. 네. 뺑소니하고 도주를 하면 사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네. 도주를 하는 건데, 아하. 자, 이런 것들이 은밀한 범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의 체득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피해 당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 정신적 손실, 아하. 이게 사실 다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또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경찰이요, 250개, 250개의 CCTV를 눈이 빠질 정도로 꼼꼼히 들여다본 이후 차량의 특징을 잡아냈는데 과연 이것뿐만이었을까요?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맥주 한 캔을 시켜서 한 모금 정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더 많은 음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주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경찰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서도 보셨죠? 경찰이 추적을 할 때 저 차량의 특징을 여러 가지 잡아냈습니다.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V, 검정색, 안개 등이 들어오지 않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도주, 예상 도주로 인한 CCTV 250여 개의 CCTV를 시간과 도주 예상로 등을 추적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결국은 끈질긴 집념을 가진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금 영상 보시면 그 차량이 사고 후에 잠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칫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인지를 한 것 같은데, 뺑소니법은 뭔가에 부딪힌 것은 인지했다. 그런데 그게 물건인 줄 알았지 사람인 줄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참, 이게 말이에요? 말이 말 같아야 들어주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사람 말고 뭐가 있어요? 그 물건인 줄 알았다고요? 물건이 걸어갑니까?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과속, 뺑소니, 음주, 거기에다가 플러스 원, 모르쇠까지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뺑소니범이 20대인데요. 그 친구들하고 맥주를 마셨다. 음주 사실도 시인했고, 네. 또 다음날 이 고장난 안개 등을 수리를 맡겼어요.
이게 이 범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 안개등 아마 수리하는 그 업체들을 아마 검찰이 다 아마 그 샅샅이 아마 수색을 했을 겁니다. 그랬네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몰라도 처벌이 됩니다. 아하. 이제 연수원 때 모의법정이 생각나는데 네네. 처음 이제 모의법정 구경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피고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부딪힌 거는 알긴 알았는데 사람인지 몰랐다. 네. 그렇게 변명을 해요. 거의 똑같네요, 진짜. 거의 똑같죠. 네. 그래도 멈춰서 확인을 해야죠. 아, 그게 사람인지 그러네요. 물건인지. 아. 뭔가 부딪힌 것 같다. 사람일 수 있다. 그 자체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아하.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이 차량이 다행히 안개등이 고장났기에 망정이지 안개등 고장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음흠. 못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SUV 검정색 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 지금 첨단 기술 시대에 CCTV가 이렇게 네. 번호등 맞이어 식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CCTV 네. 성능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또 그런 게 있죠. 예산 타령.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교체하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늘 언제까지나 그게 반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사람 가해자를 보면 참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주 차량 치상죄로 네.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같은 도주 차량 치상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일단 그 차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그 증거인멸도 사실은 시도했다라고 보이는 게 굉장히 빨리 도주를 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시간이 한 달이나 있었음에도 자신이 자백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형량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요, 뺑소니범은요, 반드시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잡히게 돼 있다는 거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